한국형 전투기 CJ-1호기가 마침내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 조립이 완료된 뒤 내년 상반기쯤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3일 CJ-1호기의 최종 조립을 시작했다며 앞서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해 전투기 실체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KF-X CJ-1호기 모습. CJ-1호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 중인 KF-X 시제기 개발은 9조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2015년 12월에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향후 10조 원이 추가 투입돼 총 120대가 생산될 계획이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KF-X용 A사 레이더 시제품이 공개됐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탓에 지난 4년간 자체 개발한 끝에 성공한 것이다.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해 지상, 해상, 공중의 표적들을 동시에 표적하고 탐지, 추적할 수 있다.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KF-X 사업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F-X CJ-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방위산업청 KF-X CJ-1호기 최종 조립 착수 영상 공개. 방위사업청은 9월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계획되었던 최종 조립 기념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하였다. KF-X 시제기는 지난 1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번 최종 조립 개시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한국형 전투기의 실체를 현실화시킴을 의미한다. 지난 8월에는 개발 성공에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는 등 KF-X 체계 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순항 중에 있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 라고 강조했다. KF-X CJ-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KF-5 등 노후 전투기 대체 소요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KF-X의 개발 업체 및 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가이가 주도하며 약 225개의 국내 업체들과 1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와 그 외에도 15개 대학교들이 참여한다. 외국의 연구소나 업체로는 IAEA, PTDI, 유럽의 유로파이터 유한회사, 미국의 록히드 마틴. 부품 공급사는
미국의 텍스스타즈, 해리스 코퍼레이션, 영국의 악슬리, 캐나다의 하우데브텍 등이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1차적으로 120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추가 도입이 있을 수도 있다. KF-X의 상당수는 단전형이 도입되지만 일부는 기종 전환 훈련을 위해 복자형 기종으로 도입된다.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기 조립 내년 상반기 공개된다.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X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한 뒤 약 5년간의 지상 및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가 2015년 12월 개발을 시작해 5년여 만에 조립 단계에 접어들게 된 건데요. 최종 조립 단계에서는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레이더 장비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게 된다고 합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놀랍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가 표방하는 목표는 F-16V 개량 또는 F-16 블록 60에 70 이상인데 내용적으로는 FA-18이라고 합니다. 공군은 전통적으로 FA-18CD와 FA-18EF 탑승 후 선호도가 아주 높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체급도 두 기종의 중간이고 쌍발 안정감 등 특성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검토한 단발을 취소시킨 공군이 원하는 바입니다. F5 대체는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F4, F5 둘 다고 굳이 따지면 F4 대체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차세대 전투기 최종 조립, 자주포 수출 K 방산의 단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년, 아니 엄밀히 말하면 20년을 넘게 끌어온 초대형 사업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2001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모크업 기체가 지난해 서울항공우주방산 전시회에서 일반에 공개된 적은 있지만 실제 비행기는 시작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성공한다 해도 시장성이 있는지, 또 천문학적 개발비를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성능 좋은 외국 전투기를 수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진 않은지 등 수많은 논쟁과 그에 따른 수차례의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오늘 경남 사천 공장에서 KF-X 최종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작이 완료된 각 부분 기체 3부분을 하나로 결합하는 작업입니다. 후방동체에 엔진 자리가 비어있고 중앙동체에는 기골 사이로 각종 부품이 들어가는 구멍이 보입니다. 조립에 앞서 전투기에 필요한 수많은 기술이 국산화됐습니다. 특히 국내 개발이 과연 성공할지 우려가 컸던 A사 레이더도 지난 8월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출고됐습니다. F-22나 F-35 등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전투기의 눈으로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표적들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워낙 까다로운 기술이라 이미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이 우리의 협력이나 기술 이전 제의에도 응하지 않아 국내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체 앞부분 빨간 덮개를 씌운 둥근 부품이 A사 레이더. KF-X 시제 1호기는 최종 조립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됩니다. 군은 이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발이 끝나면 우리 공군이 100여 대를 도입하고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가 50여 대를 도입한다는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20여 년을 이어온 사업이 막바지로 가고 있고 큰 변경이나 중간에 방향이 틀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의 제한 등 기술적인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비용에 대한 우려는 양산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 비용을 제외하고 KF-X는 개발에만 우리가 7조 원, 인도네시아가 1조 7천억 원을 부담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7,270억 원 정도를 냈어야 하지만 약 2,270억 원만 냈습니다. 5천억 원 정도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은 개발이 끝난 뒤에 확정됩니다. 개발 결정이 지연되면서 논의가 시작될 당시 예상보다 비용이 상승했고 F-35는 초기에는 대당 1천억 원이 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 가격이 800억 원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산이라는 이유로 선진국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져도 비싸게 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항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투자이자 미래 유지 비용까지 생각하면 국산 전투기가 현명한 선택일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산 K9 자주포가 1조 원 규모의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에 단독 후보로 선정돼 수출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호주 육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인 자주포 도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건데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와 제안서를 넣고 가격 등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내년쯤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은 호주 육군이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장비 구매만 6에서 7천억 원, 교육과 후속 지원까지 더하면 약 1조 원 규모입니다. K9은 2010년에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2012년 국방내산 삭감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수출이 무산됐다 다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하나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후속 사업에서도 동일 기종이나 유사 기종이 입찰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군수 지원과 정비, 부품 조달, 운영의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자주포 도입 이외에도 2020년대 말 2차 자주포 도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30년 중반에는 자주포 업그레이드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차 자주포 사업에 K9이 최종 선정될 경우 추가 사업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르웨이 설상지대에서 시험 평가 중인 K9 자주포. K9은 155mm, 52구경장 자주포로 눈 위에부터 사막까지 전차무 작전이 가능합니다.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1,700여 대가 운용 중인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 품목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한 기종이 48%를 차지합니다. K9의 포탄을 보급하고 있는 K10. K10은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K9은 49발의 포탄을 적재하고 작전합니다. 전장에서 신속한 자동 탄약 공급으로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을 높여주는 장비입니다. 우리 방산업계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018년 방산 수출액은 2016년 대비 35%나 줄었습니다. 기존에 계약해놓은 물량은 다 나갔고 신규 물량 확보는 못하니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물량을 따기 위해서는 도입 사업에 뛰어들어 이겨야 하는데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여파로 수출 협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방산 협상이 이루어지는 에어쇼 등 각종 무기, 방산 박람회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해외 영업을 하고 싶어도 오갈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우면 각국은 무기 구입 예산부터 줄입니다. 이런 가운데 KF-X의 순항과 K9의 수출 임박은 냉장고 비어가는 집안에 먹고 살 거리가 들어왔다는 희소식입니다.